일단 마플 55번을 보면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림만 대충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대략 뭐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얼핏 봐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값들이 존재하죠. 아마 출제 의도는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물어보는 질문이 또 합성함수입니다. 리미트 t가 무한히 커질 때 f에 t 더하기 1분의 2t 빼기 1 이런 건데요. 요거 하나만 보여주려고 했더니 이쪽은 또 마이너스면 안 되네. 그럼 하나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푸는 법만 알려주고 요건 풀면 되지 않을까?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 이게 예전에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출로 나올 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f 이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씩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문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 수업했었거든요. 어떤 극한 문제가 나왔을 때 x가 a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f의 gx,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죠. 근데 잘못 알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다. 얘랑 다른 건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t가 무한히 커지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합성함수잖아요. 그쵸? 이거 f가 한 개밖에 없어도 합성함수입니다. 참고로. 그것도 이해가요? f의 x 요거만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모양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다 합성함수 아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x만 나오고 그냥 t만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함수라고 보시고요. 여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 t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바뀌면 다 합성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시오인데, 이 리미트를 먼저 계산한 뒤 그걸 대입한다라는 이런 구조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은 뭐냐, 같은 수렴값을 갖더라도 방금 2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보다 큰지 작은지 항상 따져야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이게 2보다 큰 값일 것 같아요? 작은 값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t 플러스 1분의 2t 빼기 1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y라고 이렇게 놓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 t축, y축 이렇게. 일단 t는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점근선. 그 다음에 개수가 1분의 2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죠? 그 다음에 t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0, 마이너스 1 지나가고요. 시끄러. y가 0이면 t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0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따라서 t가 무한히 커지면요, 이 그래프에서 이 좌표가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y 좌표는 2에 근접하는 건 맞죠. 정근선이니까. 하지만 보다시피 2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뭔 얘기야? 2보다 작은 값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저거를 치환을 한다. 방금 t에 관한 식을 y로 놨듯이. 그치?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t가 무한히 커진다고 y 좌표가 2보다 작은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f의 요게 y잖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예, 그래서 F에 뭐 E 자극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E의 자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E가 여기 있고요. E의 자극한은 여기잖아요. 0보다 큰 값,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또 0보다 큰 값이죠. 이런 식으로 0보다 큰 값이니까 0의 오극한이 여기죠. 1 나오겠죠. 는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라면은 2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2라면은 분모의 2배가 분자라는 얘기인데 분모의 2배는 분명히 2t 플러스 2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이게 작지 않나요? 이건 2t 플러스 2고 이건 2t 빼기 1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t 플러스 1분의 2t 빼기 1이 t 플러스 1분의 2t 플러스 2보다 작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2이기 때문에 그래서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경우는 불편하면은 치환하면 되죠. t 값을 뭐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y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꿔놓고 풀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바꿔놓기 싫으면은 그냥 이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고요.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y는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이라고 하면은 t축, y축이 있을 때 t는 마이너스 1과 y는 1이라는 두 정근선 기준으로 0 대입하면 3 나오네, 0,3은 지나가는 뭐 이런 모양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t가 마이너스 무한이 작아지면요 정근선 값인 1이 나오긴 하지만 보다시피 1보다 아래쪽에서 1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의 좌극한입니다. 작은 값, 1보다 작은 값. 아까 했듯이 이렇게 y라고 치환했으니까 리미트 y가 1보다 작은 값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f의 1의 자극한 1이 자극하니까 여기죠. 그렇죠? 4보다 작은 값이죠. 이거는 4 마이너 다시 F4 자극한 4의 자극하니까 여기네요. 5 그렇죠? 이건 5 이렇게 이해 가요?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오답률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기출로 한번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학생들이 많아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만 체크하면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나머지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일단은 마플은 여기서 그만. 시험지도 안 풀었으니 나는 진도를 나갈 것이야. 알겠지? 어저께 했던 그 속도, 가속도와 미분.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서 핵심이 뭐였다고요? 그동안 암기했던 고속신은 잊어라 하는 겁니다. 물론 등속도 운동을 다룰 때는 기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속도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문제일 때는 여러분이 기존에 중학교 때 배웠던 고속실 써도 상관없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이 물체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 라는 정보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뭐 위치를 알려준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좌표를 알려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높이 다 같은 개념인 건 이해 가나요? 뭐 이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물체의 X좌표가 어디에 있다 라든지 이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려서 t초 후에 높이는 다음과 같다 라든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이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면 첫 번째 무슨 공식? 속도 구하는 공식.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사실상 순간 속도를 의미해요. 사실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의 정의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뭐 거의 드물지만 평균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이제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쓴 거는 순간 속도예요. 아예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요? 아예 순간 속도라고? 이렇게. 두 번째, 속력의 정의. 속력은 크기만 있는 값이기 때문에 기호는 이 절대값 기호를 써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라고 하는 것도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보죠. 지렁이처럼 전진과 후진, 그렇죠? 그래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퀴벌레 세대가 되면요, 뭐라고? 바퀴벌레 세대가 되면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평면을. 이해가요? 여기서의 속도는 이거, 여기에서의 속도는 이거, 여기에서 속도는 이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속도가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향하는 방향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것까지 같이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플러스예요? 이건 마이너스고? 그럼 이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방향을 다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벡터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처럼 쓰는 걸 배웁니다. 나중에 가면은 좌표처럼. 그래서 좌표처럼 쓰는 것 때문에 그때는 속력을 또 조금 다르게 정의하긴 해요. 그래서 그때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직 먼 세상 얘기니까 일단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속도의 크기, 엄밀하게 속도의 크기만 고른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세 번째,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한다는 뜻이 되겠죠. 요 세 가지만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물론 뒤에 있는 문제 일부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일단 요걸로 풀 수 있는 쉬운 버전 8-1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를 이라고 했죠. 이거 저기 물리시간에 이거 만들 수 있겠어요? 물리시간에 이거 배운 걸로? 이거 배우지 않나요? 30 플러스 25t 빼기 5t 제곱. 이거 만들지 않나요? 물리시간에? 나 기억 안 나는데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S0 플러스 V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거? 이거 물리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이거?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공식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1번 2초 후, 3초 후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t가 2일 때, 3일 때의 v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속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를 미분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도 하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돼요. h를 미분한다. 뭐 30 상수는 없어질 거고요. 25t에서 25만 남겠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10t가 됩니다. 요것도 공식 배웠던 거죠. V는 V0 플러스 AT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리시간에?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V라는 거잖아요. 위치를 미분한 속도란 25 빼기 10T라는 식이에요.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처럼 2초일 때 속도, 3초일 때 속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5 빼기 20이니까 5라는 속도가, 그치?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은 25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5라는 속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의 차이도 이해가죠. 좌표 평면에서 X축 위로 움직인다면은 오른쪽으로 가지는 게, 즉 X 좌표가 커지는 쪽이 플러스,
왼쪽 가는 거 작아지는 쪽이 마이너스라면 지금은 이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높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Y축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2초일 때는 현재 위로 운동 중이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는 3초일 때는 아래로 움직이는 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나요? 2번,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는 시간을 줬어요. 그쵸? 이렇게 t의 값을 줬는데 지금은 어때요? t의 값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걸 보고선 이때에 해당하는 t를 따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건 몇 초냐를 따로 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속도가 이거였으니까 25 빼기 10t, 이거 t 대신 대입하면 되겠죠.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높이가 0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h가 0일 때 t 값을 따로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h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더하기 3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고요. 마이너스로 나눠주면은 t 제곱 마이너스 5t 빼기 6인가요? 맞나요? 아침부터 하는 거라 머리가 안 돌아가네. 큰일 났네. 졸리지? 졸리다. 졸리겠다. 이렇게 되죠? 그쵸? 6이겠죠?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마이너스는 이제 출발하기 이전이라는 뜻인데, 출발하기 1초 전, 2초 전에 이 문체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보상.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30m 높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일 때도 30m에 있는 거잖아요. 30m 상공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서 플러스 쪽만 우리 취급하죠. 6초입니다. 6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셔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이 v 값을 구하는 거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5 마이너스 60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5인가요? 나올 겁니다. 단위 같은 거는 필요하다면 쓰세요. 이거 속도니까 지금 이게 문제에서 뭐 미터 단위라고 나왔고, 그렇지? 이게. 그다음에 몇 초라고 했으니까 시간 단위가 세컨드잖아. 그러니까 뭐 이것도 5m per sec이고 이것도 마이너스 5m per sec인 거죠. 단위가.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기 때문에 미터 per sec인 거고요. 이해 가나요? 이돌이 최고 높이 도달할 때 마찬가지로 도달하는 높이 그 자체를 구하시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최고 높이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저걸 2차 함수로 봐서 2차 함수 y좌표, 높이 좌표죠. 최대값을 찾는 걸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그때는 이게 당연히 이제 보다시피 2차 함수인데 음수계수라서, 그렇지? 위로 블록하잖아요. 그래프가. 그렇죠? 그래서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 높이 아니겠는가?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수투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라는 걸 뭘로 해석하죠? 수투에서는 어제 잠깐 해봤잖아요. 그렇죠? 뭘 해봤냐면은 이게 보다시피 위치와 시간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란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저걸 그릴 수 있을 거란 얘기죠. 30에서 출발하는 이런 그래프. 그렇죠? 그잖아요. 여기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접선 기울기 0 나오는 지점.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접선 기울기 0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뿔바가 바뀌어야 돼요. 극대값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복잡한 거 할 필요가 없죠. 2차 함수라서 극값은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뭘로 풀겠다는 거냐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v를 0으로 보고 속도를 0으로 보고 그때의 t 값이 있을 것이고 그 t를 대입하면 높이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이해 가죠? v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이 있을 것이고 그 t 값을 저 관계식에 대입하면 높이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마치 2차 함수 대칭축의 좌표를 찾아서 대입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v가 0 되는 건데 v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겁니다. 25 빼기 10t. 그쵸?
V가 0 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T가 2분의 5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저도 안 할게요. 뭐 해야 돼 이거를? 30 더하기 뭐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2분의 125네? 빼기 5 곱하기 저거 좀 4분의 25 그치? 안 할게요. 4번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근데 속력은 좀 너무하지 않나? 만약에 평균 속도를 구하라 했으면 이거를 지우고 만약에 속도를 구하라 했으면요 요점부터 요점까지 그냥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이해 가요? 근데 지금은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동하는 거리가 이거인 건 이해 가요? 이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리 플러스 최고 높이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리 이거 두 개 합치는 거 이게 이동거리인 건 이해 가요? 이걸 따로따로 쪼개서 구해야 돼요. 만약에 따로따로 쪼개서 구하지 않을 거면 구하는 건 쉽죠. 쉽지 않죠. 이걸 구해야 되니까 그치? 이게 답이 얼마야? 61.25라고 이게? 이 높이가 1.25지 네요 그쵸? 이게 61.25면 요 높이는 31.25일 거고 그치? 이 전추 높이는 61.25 아니야 이렇게 두 개 아니야 값이. 이해 가 안 가? 응?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시간도 구해야 돼. 여기 있다 6초. 땅에 떨어질 때까지는 6초가 걸리고 그치? 그동안 움직인 거리는 상승거리 플러스 하강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초 동안 상승거리 31.25m, 하강거리 61.25m 더한 게 평균 속력입니다. 이거 이해 가나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찾죠? 이렇게 하나씩 쪼개는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극대를 기준으로 이 아래쪽을요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이해 가요? 이 그래프를 이 위쪽으로 이 대칭 이동시킨다고요. 따라서 뭐예요? 얘부터 얘까지 이 기울기 찾는 겁니다. 그게 평균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올린다, 뒤집어 까올린다를 이용해서 되긴 되는데 이건 좀 너무했죠.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분해해서 상승거리, 하강거리를 따로 분해해서 이동거리를 찾고 이제 그 이동 시간. 그러니까 이거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거리의 변화. 이걸 뭐라고 할까? 거리, 디스턴스 D. S는 위치니까 보통. 이해 가나요? 이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S들이 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이 위치 변화 플러스 이 위치 변화 다 절대값의 합들 이렇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거 뒤집는 방법도 있긴 한데 문제가 좀 그래요. 이거는 평균 속도를 물어보는 거랑 속력 물어보는 거랑 좀 다른 겁니다. 둘이 이해 가죠? 8-2번 8-2번과 같은 스타일로 보통 나와요. 기출도 그렇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보통은 8-2번과 같은 스타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점이 지금 한 개만 등장하는데 뭐 때로는 점이 두 개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8-2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위치 값이 지금과 같은 시간에 관한 3차 함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3분의 1t의 세제곱 빼기 5t제곱 더하기 16t 이런 식으로. 1번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시각. 움직이는 방향,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구하시오라는 문제와 두 번째, 이건 각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 예. 언제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2초부터 9초까지 운동하는 동안 최대 속력을 구하시오. 이 두 문제인데요.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거죠. 전진하다 후진한다, 후진하다 전진한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려서 멈췄다. 그리고 다시 간다. 그때의 속도는 0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2번. V가 0이 되는 T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알파를 기준으로 이 T 알파 좌우에서 V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뭐랑 유사하죠? 바뀐다. 부호가 다르다. 이게 뭐랑 유사하죠? 그렇죠. 극값 갖는 조건과 유사하죠. 그냥 극값 갖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극값 갖는 조건의 t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저 3차 함수 극값 갖는 t 구하기 이런 겁니다. 3차 함수야 뭐 최대 그런 t가 두 번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미분 때린다고 치면은 근데 보통 이렇게 쓰면은 이거 1인가 싶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x를 미분한 건 1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가 썩 좋진 않죠.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기호 대신에 이 뒤에서도 나오는데 x라는 애를 t에 관한 함수로 쓴 뒤 t의 변화에 따른 x의 변화를 관찰할 거라서 이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이거의 극한, 이거의 t를 0으로 보낸 극한을 기호로 물어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dx dt라고 쓰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라임이라는 경우는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어떤 문자로 미분하는지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부터 이제 이런 기호를 쓰는 게 조금 더 표현이 명확해지죠. 그냥 미분 때려 하면은 미분 때문에 미리잖아. 잃어버려가지고 조금 표기법이 좀 애매해서 원래 엄밀하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준 함수를 t에 대하여 미분하면 좌변은 요거고요. 우변은 t로 미분하는 거니까 뭐 t제곱 빼기 10t 더하기 16 나오겠죠. 이거야 당연히 뭐 t 빼기 2, t 빼기 8로 인수가 되나요? 이렇게? 그렇다면 두 번 나오잖아, 보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각은 언제라는 거예요? t가 2일 때부터 8일 때라는 거예요. 2와 8, 이 두 군데라는 얘기죠. 둘 다 양수니까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2고 여기가 8. 주어진 조건은 2부터 9까지예요. 2부터 9. 뭐 조금 더 오른쪽까지겠지. 그치? 이렇게. 요 사이에서 최대 속력을 구하래요. 최대 속력은 뭐 하면 될까? 속도의 절대값이라며. 그치? 속도가 방금 얘기한 이 2차 함수 아니에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속도의 그래프죠. 시간에 대한 속도. 뭐라고 쓸까 이거를? 그럼 속력은 여기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래프가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해가요? 속력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씌운 거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2부터 9까지 이 그래프 내에 최대값을 구한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후보자가 두 개겠죠? 극대값 혹은 꼭지점이냐 혹은 이 끝값이냐. 그쵸?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보통 V라고 쓸게요. 그냥 V의 절대값에다가 뭘 대입해요? 지금 중점 5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5 빼기 2 곱하기 5 빼기 8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9 나오겠다. 그치? 여기 속도가 일단 속력은 9고요. 9일 때 속력에 t에다가 9를 대입할 때 9를 대입하면 얼마야? 9 빼기 2 곱하기 9 빼기 8이네요. 그쵸? 7 나오겠다. 그치? 아, 조금 모자라네. 속력은 7. 그래서 최대 속력은 언제? t가 5일 때 9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요? 이해됩니까? 넘어가? 응, 넘어가. 그래서 이제 여기 뒷부분 문제를 풀려면은 요 기호를 이제 천천히 이제 쓸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미분하면 그냥 프라임 기호만 썼지만 여기부터는 저렇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시간에 대한 땡땡땡의 변화율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이 바로 뒤에 나와요. 시간에 대한 땡땡땡의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일종의 이거 아닌가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속도?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속도라는 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아니냐고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위치는 얼마큼 변하지를 재고 싶은 게 속도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한다던가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변화하는 거니까 변화하는 물체가 있을 때 그거에 얼마큼씩 변화하고 있지를 관찰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땡땡의 변화율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땡땡땡을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화 시킨 뒤 이것을 미분한다 라는 게 이제 시간에 대한 땡땡의 변화율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미분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호를 써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분한다라고 할 때 프라임 기호 대신에 보통 d 땡땡땡 dt 이런 기호를 씁니다. 보통 여기는 이제 적당한 뭐 건널비던 부피던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가서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단원부터는 요 기호가 조금 등장하고요. 요 이전까지는 그냥 프라임이라는 것만 갖고도 미분은 충분히 풀만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8-3번. 물리학 1을 배운 친구들은 이런 류의 그래프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물리학에서는 이 가로축이 되게 다양해요. 수학에서는 가로축이 시간축밖에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t밖에 없어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가로축이 막 v도 나오고 하지 않나요? s도 나오고 a도 나오고. 몰라. 8-3번. 가로축은 시간축, 세로축은 이번에 v, 속도의 축이군요. 지금 보니까. 그쵸? 잠깐만, 속도가 벌써 나온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속도가 벌써 나온다고? 속도는 저기 적분할 때만 적분할 때 등장하는 건데. 아직 속도는 써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1, 2, 3에 대하여 여기 최고값이 k가 되는, 그렇죠? 이렇게 된 어떤 움직이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의 그래프인데요. 2를 제외한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여기만 이제 뾰족하다 이거죠. 나머지는 다 부드러운 곡선 모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VT의 그래프는 구간 0, 1 사이에서는 1,k를 잇는 직선과 한 점 변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원점과 얘를 연결하는 이 직선과는 이 가운데 같이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는 모양이에요. 요 전까지는 아래 볼록, 후부터는 위로 볼록이 이제 그래프가 나왔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걸 통해서 가속도의 그래프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거네요. 가속도라는 게
그 시간과 위치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라면서요. 그럼 시간과 속도상에서는 이 기울기가 가속도 아니었나요? 그래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마치 저걸 위치처럼 보고 저거의 속도 그래프 그려봐라.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 그래프를 주고선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이 위치 그래프를 주고선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가속도라는 거를 좀 연습시키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가속도라는 걸 연습시켜 보려고. 그것도 어쨌든 공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원래 함수야.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볼래? 이런 거예요.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속도 그래프로 가속도 그래프 그려볼래? 라는 거는 원래 함수를 보고 도함수 그래프 그려볼래? 라는 거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마다 구해가지고 값을 쭉쭉쭉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역은 똑같이 1, 2, 3이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거시기 하네. 그냥 극단적으로 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 끝에서 접선 기울기가 0 나온다면은 가속도 값도 0일 거예요. 0에 수렴하는 모양이 되겠죠. 실제는 0이 안 나온다고 봐서 일단 예전에 그 평균값의 정리 배웠던 거 기억날까요? 평균값의 정리. 그러니까 얘랑 연결한 기울기는 K 아니야. 얘랑 동일한 기울기가 이 사이에 존재한다. 그게 평균값 정리였거든. 미분 가능할 때. 보다시피 이렇게 접선 K, 요것도 접선 기울기 K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요 K 나오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전까지는 기울기가 K보다 작죠. 평행선일 때 K만큼 나오는 거고, 그치?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오히려 K보다 커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지다가 어떻게 할까? 요 지점에서는 K값만큼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넘어가는 순간은 K보다 더 큰 값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이해가요? 요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K니까 요게랑 연결한 직선 기울기가 K잖아. 그치? 얘랑 평행하다면 그것도 똑같이 K니까 접선 기울기 K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요 지점에서는 K가 나올 거고요. 요 이후 어떻게 할까? 여기도 K고요. 참고로. 그래프 애매하네. 이해가? 요 사이에서는 보다시피 이 접선 기울기가 K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K보다 큰 값이, 여기 두 군데는 K가, 나머지는 K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그다음 여기부터는 접선 기울기 제로 아닙니까? 제로 기울기 제로 이렇게. 여기는 접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죠. 미분 불가능 나왔으니까. 그쵸? 여기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접선 기울기 음수잖아요. 음수 값은 마이너스 K겠네. 그쵸? 마이너스 K 이렇게. 여기 끝까지 정의되지 않고.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래서 포인트는 K를 넘긴다라는 게 나오는 걸 이해하느냐? 왜? 여기 평균값 정리해서 여기 두 군데는 접선 기울기 똑같이 K가 나오겠지만 요 사이는 접선 기울기가 K보다 커질 거 아니야. K보다 큰 값이 나온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 가죠? 자, 이제 128쪽에 있는 챕터 2 방금 얘기했던 시간에 대한 땡땡땡의 변화율. 이거는 일단 예시를 먼저 보는 게 좋긴 해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어차피 뒤에 기본 문제 있으니까 기본 문제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8-4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가 참 유서 깊은 문제입니다. 참 재밌기도 해요. 키가 180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 자, 4m 높이의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 밑에 사람이 일단 있는 겁니다. 키가 얼마인 학생이래요? 180cm. 그렇죠? 1.8m인 학생.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의 키는 160이었습니다. 재미없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람의 키가 160이었다고요. 지금은 얘 키 컸어요. 지금 180으로. 재미없어? 성장했잖아. 평균 신장이 커졌나 봐. 이렇게 서 있는 학생이 일직선 위를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한 줄로 걸어간다 이런 거죠. 키는 여전히 180이겠죠? 가면서 키가 줄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지금 단위가 분단위죠. 그쵸? 매분이라고 했으니까 88m/min 이렇게 할게요. 그냥 분단이기 때문에 적당히 시간이 흘렀다. 어떤 적당한 시간? t분이 지났다고 가정했어요. 이만큼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로등의 불빛이 이렇게, 빛은 직진하니까, 그치? 이 사람의 머리를 맞춰가지고 여기가 그림자의 머리 끝이겠네. 그치? 이해가요? 다시 한번. 맨 처음 가로등의 바로 밑에 서 있을 때는 머리 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적당히 시간이 흘러서 이 정도 움직였다고 가정하고 그림을 따로 그리면요, 이때는 머리 끝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머리 끝은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현재. 이해가요? 머리 끝은 이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림자는요, 처음엔 그림자가 길이가 제로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림자 길이는 이만큼이고요. 이해가죠? 예, 그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t분이 흘렀으니까 이 사람이 걸어간 거리가 88t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면은 이게 직각삼각형 닮은 도형인 거 보이죠? 요 위가, 이거 숫자가 이래. 2.2m잖아요. 그렇죠? 위 남은 공간이. 요 직각삼각형을 잘 보면은 이 높이와 밑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2m일 때 88t라고. 그치?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이 얘랑도 닮은 도형 아닌가요? 이 사람의 키는 1.8m고. 그러면 비례식 쓰면 여기가 얼마인지 알겠다. 그치? 그림자의 길이. 이해가니? 즉 2.2m일 때 88t만큼의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와 1.8m일 때 x, 이 그림자 길이의 비, 이 길이가 항상 같은 비율로 확립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쵸? 2.2 곱하기 x가 88t 곱하기 1.8이랑 같아요. 소수 하나씩 떼고 22로 약분하면 4다. 그치? 그럼 얼마야? 72t? 이렇게 나오겠네요. 일단 이해가죠? 따라서 1번, 이 사람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림자의 머리 끝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 바닥에, 그리고 현재는 여기 끝에 있는 겁니다. 즉 그림자의 머리 끝은 t분 동안 얼마큼 움직인 거죠? 160t만큼 움직인 거죠? 이해가요? 그럼 t분 동안 160t만큼 움직였다면은 매분 160m/s 아닌가요? per minute.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고요.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 그림자 길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t분이 지났을 때는 72t인 거예요.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가 72t이므로 길이니까 L 쓸까 이렇게? t로 미분한 결과를 보통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한 건 당연히 72죠. 상수네요. 그렇죠? 뭐 t의 값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그림자의 길이는 요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1분당 72m씩 그림자 길이는 길어지고 있어요. 이해 가나요? 자,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시간에 대한 땡땡땡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게 저 땡땡땡을 시간에 관한 함수로 쓰면 돼요. 지금처럼. 지금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요, 그림자 길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쓰는 거죠. 단위는 미닛입니다, 현재. 보통은 세컨드인데, 예. 분단위로 나왔네요, 지금 이 문제는.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쉬었다가 9단원 부정적분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8단원 연수 문제는 당연히 또 숙제가 되겠죠, 그러면? 8-5번.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고요. 단 처음 공의 반지름의 길이는 0cm라고 생각을 한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RT라고 할까요? 이렇게 t에 관한 함수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제로고요. 매초 2mm. 근데 그 밑에 1번, 2번 보면 다 센티미터 나오거든요. 단위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센치로 고쳐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매초 2mm를 0.2cm씩 커진다는 식으로 해서 초당 커지는 거니까 t초 후의 반지름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음 반지름 플러스 비율적인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 이해 가죠? 일단 t초 후의 반지름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0.2t. 이해 가죠? 자, 1번.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될 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를 구하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요 앞에는 약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값이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해요. 뭐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이죠. 건널비가 얼마큼씩 바뀌는가를 관찰할 건데 무얼 단위로 보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 단위죠. 이해 가요? 여러분 수학 성적의 변화 보통 시간 단위로 보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땡땡 학생이 수학 성적이 20점 올랐어.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럼 모의고사 그 20점 오른 거 좋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건 이거지. 3년 동안 20점 오른 건지 한 달에 20점 오른 건지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단위에 대한 변화율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단위가 있을 거고 수업 횟수 수업을 10번 들었더니 20점 올랐네 그건지 그치? 그런 식으로 뭐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게 가장 기본인데요. 이런 식의 변화율을 물어볼 때는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웬만하면은 요거는 거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 엄밀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일단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널비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공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공이기 때문에 9라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입체는. 따라서 9의 건널비라는 개념은 이제 4파이 R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게 미적분을 배우면은 이 상태로 푸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미적분용이에요. 이 문제는.
엄밀하게는 미적분용 문제인데 억지로 지금 수투용으로 바꾼 겁니다. 문제를. 이거를 t로 미분하라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 문자 t가 있어. 문자 t가 없잖아. 그치? 근데 미적분은 그게 가능해요. 그 t로 미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배운 게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r 자리에 이거 대입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널비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쵸? 이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이 뭐예요? 0.2t잖아요. 그쵸? 0.2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st라고 써야겠지만 원래는 그냥 s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0.04 곱하기 4? 0.16인가요? 파이 곱하기 t제곱 이렇게. 이런 식의 t에 관한 이차함수가 나오죠. 따라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원래는 엄밀하게 뭐라고요? t로 미분하는 거라서 기호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ds, dt. t로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얼마예요? 0.32t, 32파이 t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해 가죠? 그래서 지금 뭘 구하래요? r이 11대래요. 마찬가지로 r이 10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 미적분에서 배워요.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이거에 해당하는 t값이 따로 이렇게 존재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 t값 여러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r이 10이 되는 순간에 t는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r이 10이 되려면 t가 얼마예요? 50초? 그치? 50초잖아. 이게 는 10 놓고 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r 반지름 10이니까. 50초. 이해 가요? 그 50이라는 숫자를 구해서 여기다 이제 그 50을 대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ds dt 시간에 대한 건널비의 변화율을 t가 50인 상황, 50초 후 바꿔 말하면 r 반지름이 10인 상황일 때의 값인 거죠. 그게 얼마다? 그래서 이제 50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야? 와, 16파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네. 단위는 이게 센티미터 단위였고 시간은 초 단위였기 때문에 건널비라서 이 정도의 넓이 비율로 이 구는 건널비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건널비가 초당 16파이 제곱 센티미터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50초 후엔 말이죠. 이해 가요? 목말라. 두 번째, 똑같이 r이 10일 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부터 하는 거다? 첫 번째, 일단 이 부피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적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요? 부피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구기 때문에 부피가 뭐죠? 하면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아직까지도 이거 두 개를 못 외우는 친구가 있다면 이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와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이거 미분하면 저거 나오잖아요. 근데 안 까먹겠죠?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가 나오잖아. 지금 안 그래? 안 까먹겠죠? 그래도 까먹으면 어떡하지? 네. 그리고 이거는 보다시피 t에 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t에 관한 함수를 바꿔야죠. 어떻게? 아이고 3분의 4인데 어디 갔어 파이가. 어떻게? r 대신에 뭘 대입해서? 0.2t를 대입해서 이렇게 말이죠. 이 얼마야? 어우 분수로 쓸까? 5분의 1?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5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25분의 1 t 세제곱이 되겠다. 그치? 귀찮아. 곱하기만 할 거야. 나중에 미분할 거라서. 이게 일단 보다시피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거죠. 얼마큼 시간이 흘렀을 때 부피는 얼마야?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해 가죠?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양변을 뭐 한다? 미분할 거고요. 이때 변수는 t라서 좌변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dv dt. 요 d라는 기호 쓰는 거 여기서만 잠깐 등장할 뿐 이제 수투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편한 대로 프라임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미분하면은 3이 내려올 테니까 요 분모 3 없어지겠네. 그치? 그럼 125분의 4가 될 거고 파이
t제곱 되겠다. 이해가죠?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뭘 구한다고 했을까 좀 전에.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언제? 반지름이 11대인데 반지름이 11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50초 후에 해당하므로 여기다 t에다 50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125분의 4파이에다가 50의 제곱 50의 제곱? 50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약분 타임 5로 하면은 25 10이고 또 5로 하니까 또 5로 하면은 10이고 그치? 80파이 나오는구나.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 이게 되겠죠. 이 속도로 부피는 커지는 중입니다. 이해가죠? 요거만 따로 연습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수투하는 동안은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긴 해요. 나중에 미적분 가면은 훨씬 더 재밌는 거 많이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